안녕하십니까. 아말감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6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아침에 어떤 그 게시물을 하나 봤는데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자랑스럽게 집에서 발톱 깎기 성공했다 하면서 반려견 발톱 자른 거를 이렇게 손에 그 발톱을 한 움큼 쥐고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신경을 다 잘라가지고 그게 피가 철철 나고 방바닥에 막 발자국 피자국이 막 찍혀 있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올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톱 자른다면서. 네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사람 발톱 정도 생각하고서 요 발가락 끝에서 한 그 정도는 한 2mm, 1mm 나오는 정도로 잘랐나 보네. 엄청 그냥 뭉턱 잘랐어요. 발톱을 난 뽑았나 싶을 정도로 저거를 잘라놓은 발톱 크기도 엄청 길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은 상태네요. 제가 그 가버나움 봤었을 때 그랬는데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녹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 요거 보고 나가지고 제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관람 슬럼프가 와가지고 다른 영화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일부러. 네.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을 크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소리 내 귀에 들리는 게 걸리적거려가지고 다들 숨을 죽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축인 상태로. 맞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난번 녹음 끝나자마자 바로 봤으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무슨 영화를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 영화는 이제 가벼운 영화, 액션 영화, 악녀, 김옥빈 나오는 거, 그리고 코미디 영화, 롤러코스터, 하정우 나오는 거, 그리고 오늘 할 영화, 빅식, 요 정도만 딱 봤어요. 그렇구나. 가보나면 어땠어요? 저도 그저껜가? 3일 전인가 봤는데, 그 옆좌석에 앉아 계시는 그냥 모르는 분이 영화 시작한 지 한 10분쯤 지나면서부터 계속 우시더라고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진짜 영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재밌다? 아무튼 좋은 영화는 확실해요. 네, 영화로서 그 금액 지불하고 관람석에 앉을 만한 영화인 건 확실해요. 근데 주초에 보면 그럼 주중에 사직 썼습니다. 제가 할 때 요거는 주초나 이런 때 볼 건 아니고요. 그 연휴 앞두고 너무 진짜 업되는 거 싫다. 살짝 정갈하게 감정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디야? 거기 갔죠? 리비아 내전 중인. 그쪽 어디 내전 중에 있는. 리비아 같아, 리비아. 리비아 맞나? 근데 그 옆에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기본 리비아의 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어느 구역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번 검색합니다. 네. 일단은 레바논이라고 하죠. 레바논이요. 맞아요. 레바논에. 그래서 감독 여자분이시네요. 네, 그 여자분이고 그 배우들도 다 그 난민이래요. 네네네.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자막으로도 나오는데 너무 생생해. 그 사람들의 그 레바논에서 그 안에서도 제일 하층민들의 그 삶이 너무 생생해요. 그죠? 그래서 보는데 마음이 영 편치가 않고 또 하나 영화 끝난 다음에 막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영화가 뭔가 꾸밈 없음이 거의 다큐멘터리급이잖아요. 그러면서 웬만한 다큐멘터리보다도 삶이 더 녹록지가 않고 뭔가 고단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영화 초반부에서 설정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그 꼬마가 자기 과거사를 풀고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고소해서 이제 그분이랑 법정 다툼을 하는 그게 주요 줄거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이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어떻게는 손가락질 밟으면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되네 안 되네라는 손가락질 받을 아직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낳고 좋다고 그냥 이렇게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하는 부모 이런 감정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래요. 좀 보는데 그 부모들이 사는 게 당장 생계 자체가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애들은 줄줄이 7, 8명을 낳았는데 다 돌보지 않는 거잖아요. 첫째인 주인공 한 12살로 추정되는데 출생신고도 안 했고 물론 부모들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국가 그렇겠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애들 교육은 고사하고 12살짜리 첫째 남자애들부터 생계에 이미 뛰어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잖아요. 향정신으로 먹고 살죠.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그 애들을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고 딸 같은 경우는 한 10살만 되면 첫 생리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제 팔아먹듯이 다른 남자 시집을 보내는데
입 하나 줄여야 되고 네. 집안에 그리고 지참금이랑 네, 지참금을 교환하는 거죠. 지참금은 원래 여자가 가져가는 게 지참금인데 하여튼 결혼할 때 남자가 이제 뭐를 좀 닭 2마리 뭐 이렇게 해서 막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생계에 보태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야 어떻게 부모가 돼서 저러냐 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부모한테 대놓고 손가락질 하기에도 또 뭐한 그렇죠. 또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부모를 아주 무슨 악마처럼 그리진 않았다 이거죠. 네. 재판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좀 드러나잖아요. 네. 그 걔들 감정도 와닿긴 해요. 네. 와닿긴 하고 그리고 걔들이 종종 이제 그 판잣집으로 얼기설기 엮어져 있는 미로 같은 그 골목 사이를 공차기를 하고 뭐 총쏘기 놀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어린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뭐죠 드론 부감샷으로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 진짜 저기는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미로인 거예요. 맞아요, 그 자체가. 맞아요. 그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네. 그냥 가슴에 확 한 번 거기 빠지면 도저히 벗어날 네. 수 없는. 맞아요. 난 그거 그 부감샷 보면서 그 슬레이트 집들이잖아요. 다. 그 막 간이로 지어놓은 그 지붕 위에 슬레이트가 날아가지 않게 타이어를 이렇게 다 올려놔서 모든 집들이 뭐 서너 개씩 그게 이제 쭉 줌아웃되면서 보니까 나는 피자 위에 그 토핑 그 까만 거 그거 뭐죠? 페페로니인가? 페페로니인가요? 그 까맣게 돼서 네, 올리브 자른 것 같은데 또 그 느낌이 났는 난 그거가 피자 토핑 같다 생각했는데 충실해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를 너무 그 대놓고 악으로 그리지 않고 또 그 부모가 어떤 삶에 처해 있었을 것인지를 주인공 소년이 가출을 해서 남의 집 자기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어떤 미혼모 미혼모 맞죠? 네 맞아요. 불법 체류자인 미혼모의 아기를 돌봐주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 남자애를 키우는 부모의 삶이 어땠을 것인가가 이게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그 소년에게도 처해지잖아요. 예, 미혼모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 잡혀서 소식도 없고 집안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애는 계속 보살펴야겠는데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 부모가 자기 딸을 돈 있는 집에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선택 비슷한 거에 놓이게 되잖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서 그 차선으로 그 선택지를 고르는데 그 영화를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를 이제 사가려고 하고 사서 그 선진국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그 선진국에 입양하고 싶은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딴 나라의 그 미립국을 이제 브로킹 해주는 그런 브로커잖아요. 그 사람이 신분증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화를 통틀어서 오다이 그 남자가 제일 나쁜 남자 같긴 한데 하물며 그 사람도 개운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행은 안 저질러요. 맞아. 그 사람의 논리도 또 맞아. 지금 네가 그 애기 너도 12살인데 그 3-4살 먹은 애기 끌어안고 있어봐야 너도 굶어 죽고 쟤도 굶어 죽는다. 는 논리잖아요. 지갑도 쉽게 열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영화에서 볼 때. 그래서 차라리 저 입양 가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사는 게 낫다는 논리인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후반부에 그 오드아이 남자분이 브로커 남자분이 검거될 때 그렇게 통쾌하지가 않아요. 영화에서 걔가 정말 때려 죽을 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슴이 아픕니다. 소년도 그 부모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보는 관객이 막 조마조마하고 계속 또 그 소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그래도 저 부모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출생신고서를 가지러 집에 갔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좀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난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야 진짜 부끄럽다. 저 소년은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난민에 가까운 처지이면서 다른 난민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는 존엄성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이렇게 난민들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막 배척하고 그럴까 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러게 말입니다. 뭐 기본적인 혐오가 있는데 그게 삶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능하면 딱하다는 생각도 들 건데 영화를 보면서 그 이제 꼬마 주인공이 케어하는 난민 사생아가 있잖아요. 사생아? 그 미혼모 애기, 미혼모예요. 3살짜리 애기라고. 꼬마. 그 꼬마가 보면 애기들이 입고 있는 전형적인 양말 바지 일체형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기저귀도 차고 있고. 근데 신발이 없는 상태죠. 근데 그 상태로 땅에 걷는데 저 신발 그 발바닥 더러워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만들어주는 상황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 있으니까 몰입은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기서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말 더러워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입힌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겨우 그거 보면서 아유 저거 어떡하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이 다른 것 같아.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진짜 가슴이 퍽 먹먹해지는 게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바로 아래 여동생인데 한 10살쯤 된 걸로 추정되는데 걔가 거기 입식문화인데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그냥 입식문화인데도 거실 바닥에서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다 자잖아요. 네. 침대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형제들 7, 8명이 바닥에서 자고 매트리스에서 엄마 아빠는 이제 옆에 매트리스에 자는 그런 형식이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동생이 일어난 자리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손가락으로 만져봤다가 그 주스 팔러 시장에 나갔다가 여동생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너 왜 바지에서 피나 하면 피 묻어 있어 하면서 화장실 가서 그 속옷을 막 자기 손으로 빨아주고 흔적을 지우는 거죠. 생리 흔적을. 그리고 자기 입고 있던 난닝구 벗어서 생리대 대용으로 그거 차게 하고선 이거 절대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티 안 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제 팔려갈 거니까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편집이 되게 뭔가 경쾌하고 짤짤짤짤 붙여가지고 전개가 되게 빨라요. 그 주인공 이 친구가 대처하는 게 뭔가 고민하고 망설임 없이 그거를 정말 능숙하게 본능같이 대처하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 이렇게 할 거야를 마치 전에 시뮬레이션 했던 듯이. 정말 본능같이 대처해가지고 거기까지 착착착착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관객은 알고 있지만 여동생은 팔려갑니다. 그 상황까지 가는 전개가 엄청 빠른데 거기서 주는 긴장감과 어떤 슬픔 이걸 소화할 재간이 시간이 없이 입으로 계속 떠먹여요. 그냥 계속 입으로 집어넣어요 이거를. 그 이후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제가 채증이 걸려가지고 숨을 크게 못 쉬겠더라고요 정말. 요건 단점인가요 그러면? 아니 뭐 조금 좀 여백이 좀 있어야 된다. 아니 잘하는 집이니까 맛있게 잘하니까 그거 먹다 내가 체했다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소연할 겁니까? 저는 하여튼 그 장면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영화 시작한 지 10분쯤에 그게 나오잖아요. 초반에 나오니까. 극초반기죠. 네. 거기서부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울기 시작하더니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우시는 거야. 그분은 타시적으로 못 나와줬네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뭔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장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뭔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3살보다 더 어려 보이지. 한 15개월쯤 돼 보이죠? 그 미혼모의 애기. 그 친구 이름을 알아내야겠어요. 어디 세네갈에서 오신 건가요? 어디 뭐 그런 거에서 오신 거 같지? 아프리카 쪽에서? 에티오피아 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맞아. 에티오피아에서. 요나스랍니다. 요나스. 네, 그 아들이 요나스고. 애기 요나스. 에티오피아에서 가정부 일을 하러 레바논에 넘어온 외노자예요. 이 요나스의 엄마는. 네. 그러다가 레바논 남자와 사랑에 빠져갖고. 그 남자분도 어디 뭐 외국인 노동자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그 가정부 일을 밖을 벗어나면 취업 비자가 취소되는 거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뭐 나왔다가 임신하고 애를 낳는데 남자는 마음이 변한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외노자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티오피아로 다시 가면은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기서 돈 버는 것도 집으로 다 보내고 그래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집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그 체류를 더 하기 위해서 뭐 가진 수를 써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놀이공원에 노점상 하는 할머니와 그 주차 안내하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멀끔하게 입혀가지고 이미그런트 같은데 사무실 가서 이 할머니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는데 이 할아버지 집으로 옮긴다 해서 새 취업 비자를 뭐 발급받는 뭐 이런 거를 쇼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좀 뭐라 어떻게 말해 반푼이 같은 할아버지라서 그 전화번호를 대라고 하면 아무 숫자나 랜덤으로 조합해서 될 수 있는데 그 양반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대요. 그러니까 5,6인가 7인가까지 되니까 그 이제 심사관 이 양반이 그러면 다음은 분명히 8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려서 뽀록 나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 아주 간단한 미션인데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막 마음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그 할아버지만 제대로 했으면은 저 요나스네 엄마가 여기서 정당하게 경제생활 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답답해가지고 난 그 장면에서. 근데 그 요나스 엄마는 그 할아버지한테 화 안 내대.
그 할아버지랑 처음에 그 상봉하는 버스에서 주인공 자인? 네, 자인. 자인 이 소년이 상봉하는 씬에서는 진짜 되게 비범하고 이 할아버님이 뭔가 깨달음을 나중에 줄 것 같이 나와요. 그런 캐릭터 같이 나와요. 현인 같이. 근데 그렇게 살짝 나삭 한 2개 정도가 빠져 계시는 분이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유머를 그분이 전담하시죠. 맞아, 할머니랑 맞아. 같이. 네. 네. 미워할 수는 없는 캐릭터인데 거기서 웃을 장면은 그 장면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야. 네, 아픕니다. 악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올 이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대했던 이익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얘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리고 정말... 뭐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렇죠. 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된 건데. 전화가 뭔지는 알겠어요. 아니 뭐 전화가 있어 봤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 전화가 몇 자리 쓰고 무슨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참 그래서 그 장면 좀 또 기억에 나는 장면이고요. 네, 가슴 아픕니다. 영화 너무 괜찮아요. 그 소년이 부모를 고소하잖아요. 자기를 낳은 죄로 물어서 이렇게 낳아놓고 싸질러 놓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를 고발한다. 그래서 이 사건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고 수미상관으로 그렇게 끝나는데 거기에서 그 소년 측의 변호사 역할로 나왔던 그 조금 예쁘게 생긴 아줌마 있잖아요. 그분이 감독이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 배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그런. 그래서 배우를 했죠. 대사 한 마디 정도 있었나? 네, 이제 몇 마디 없었어요. 그거 또 한번 눈여겨볼 점이고. 그다음에 진짜 부모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입장이 좀 그래도 이해는 간다 싶다가도. 전 잘 안 하려고요, 얘. 영화 막판에 그 소년이 자기 여동생 시집 갔다가 어떻게 돼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어떤 사고를 저질러요. 그래서 수감되는데 거기 면회를 왔는데 거기서 엄마가 또 너 동생이 또 하나 생길 거야 라면서 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저 그때 극장에서 들려오는 탄식이. 진짜. 참 안 되겠다 저 양반들 하는 생각이 그때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아들의 그 연기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연기 엄청 맞죠. 진짜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다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못해 그 단역들까지도 다 배우들이 아니라는데 참 너무 볼만한 것 같아요. 가버나움. 네, 훌륭합니다. 나는 가버나움 뭐 이래가지고 무슨 처음에는 얘가 뭐 독일 뭐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무슨 시험을 봤는데 그걸 성공해서 크게 되나 그 시험 이름이 가버나움인가?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아민타뇨 무슨 아만타티오 같이 무슨 금속 원소 같은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행복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광사 속에서 찾아내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면 이게 들어봄직한 어휘도 아니에요. 이게 살면서 가버나움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매 순위 9인데 뭐 거의 안 본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리고 설이면 뭐 영화들이 이런 영화로 잘 티켓팅이 안 되죠. 네, 2시간 6분짜리 영화고 또 시간도 그렇게 저기 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나딘 라바키라는 감독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영화 필모가 꽤 있으신데 그래요? 출연작으로 아니면 감독작으로요? 감독작인 것 같은데요. 더 체이스 이 영화 출연작이네 이건 또 출연 각본 뭐 이렇게 해서 있나 봐요. 이분 좀 앞으로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소년 자인 역할로 나왔던 제인 알 라피아 실제 난민인 거죠. 얘가 앞으로 배우를 할지 생긴 것도 너무너무 크면 너무 잘 멋있을 것 같아. 살짝 그런 필입니다. 여기서 연기도 너무 잘했고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제목을 넣어야 네, 뭐 일단 해보죠. 몇 마디. 두 개 다 넣어야겠네. 그리고 또 뭐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거 없는데요. 이거는 뭐 옛날 영화들. 네.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봤던 악녀, 롤러코스터, 빅식 요렇게. 악녀 어땠어요? 악녀. 김옥빈이 나오는 액션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극장에서 보고. 네, 극장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조금 돈이 아까울 뻔했네요. 많이 아깝다. 이거 그냥 저희가 이용하는 채널 이용해가지고 보면 나왔어 벌써? 왓챠를 보면 한국 영화 액션이 이게 거의 지금 가장 최근의 액션은 아니거든요. 가장 최근의 액션은 뭐 PMC 벙커인가 뭐 이거잖아요. 하정우 나오는. 네네네. 근데 그거 못 봤는데. 아니 지금 액션? 액션 영화로? 한국 액션 거기 떠 있는 거 중에? 아니요. 한국 액션이 개봉했던 거의. 극한 직업 액션이에요. 그래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뭐 액션 씬은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악녀 같은 경우에는 액션 씬은 거의 국내 제작 영화로서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오른 것 같아요. 악녀, 마녀.
악녀 액션씬이 오히려 마녀 액션씬보다 낫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볼 때. 저는 마녀는 못 봐가지고. 마녀에서는 액션씬이 있는데 네. 좀 저기를 많이 줬어요. 그 뭐랄까 특수효과 같은 걸 좀 많이 줬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좀 몸이 여러 개로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사이코메트리 요런 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악녀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와이어 액션을 순수하게 막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액션씬은 악녀가 좀 난 것 같은데, 내러티브가 너무 별로라. 아니 저는 진짜 여기 신하균 나오잖아요. 네. 신하균 같은 배우들을 네. 저렇게 쓸 거면 네.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요번에 그 극한 직업에도 신하균이 나오는데 악역으로. 아 그래요? 괜찮고 그 이병헌 감독 전작 그 바람 봤어요? 코미디? 아니요. 거기도 신하균이 나오는데 신하균하고 이성민 배우 나오는데. 스물 만들었던 그 감독이죠. 네. 이병헌 감독 이게 좀 있으면 장진 넘어설 것 같아. 그 양반도 꽤나 유머러스한 네. 양반. 저는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 양반 캐릭터 자체가 좀 웃기는 양반이더라고요. 바람 진짜 골 때리고 거기 신하균 또 요번에 극한 직업 신하균 좀 페르소나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요 극한 직업에서도 캐릭터 괜찮고 신하균 괜찮았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신하균 주연은 안 나오나 어째 그런 정도로만 이제 이 손으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신하균 씨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티켓 파워가 네, 혼자로 단독으로는 조금 약하죠. 좀 그렇긴 하죠. 네. 네. 저기서 진짜 괜찮은데 신하균 고지전에서 바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린북 안 봤어요? 그린북 왜 안 봅니까? 그린북 없어지기 전에 빨리 봐야 되는데. 이게 다 가버나움 때문에 못 봤다니까요. 가버나움 때문에 급장 끊었어요 2주일 동안. 그린북 보면은 네. 반전된 관계, 그러니까 네. 흑인 차별이 횡행하던 시대의 배경이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운짱 영화 아닙니까? 네, 문짝 영화. 예. 거기에서 아주 그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흑인이지만 음악가로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부자예요. 엄청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초대하면 거기 가서 연주회 하고 그럼 교양 있는 부자들이 박수치고 또 음반도 내고 엄청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에요. 네, 엄청 교양 있더만요. 그 네. 프리뷰에서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아주 교양이 있어요. 품위가 아주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인 반지의 제왕에서 그 알죠. 배우 누구죠? 모텐슨, 비고 비고 모텐슨이 맡은 역할은 이탈리아 이민자인데 어쨌든 백인이잖아요. 네. 백인이지만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가난한 하루하루 집세 걱정을 하면서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분에 비해서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반전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미국의 전국 투어를 하면서 쌓아가는 우정 이런 건데, 이 차별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이 흑인, 이 사람의 그 어떤 품이랄까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고 웃긴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그 캐릭터가 너무 잘 구축이 돼 있다 해서 진짜 볼만한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모르긴 몰라도 곧 모니터 앞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금방 올라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몇 위 정도 하죠? 지금 920, 920이 할 것 같은데? 그게 그 자석 점유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린북. 저기는 별로 없는데. 상영관은 몇 개 안 되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꽤 갈 것 같아요. 지금 예매수는 10이네. 끝났네. 그래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본거는 뭐 따로 할 거고 빨리 빅시켜야겠네. 네, 뭐 네. 롤러코스터도 뭐 딱히 뭐. 롤러코스터 나도 요번 주에 봤는데. 저 어쩌다가 저도 이거 한번 진짜 이번 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봤나? 이번 주에 봤나 봤어요. 나는 괜찮던데. 네, 저도 괜찮더라고요. 하정우도 네. 참 그 끊임없이 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개그 상황 뭐 이런 것들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정우 감독입니다. 출연 안 하고. 하정우가 연기를 하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의사 등장하는 장면에서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IPTV에서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면서 저거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수년 후고 한 3년 정도 지나고서 오늘 보는 거 이번 주에 공개된 건데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어떤 기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벌어지는 그 은어라든가 빨리빨리 그 속사포같이 주고받는 그 대화들이 아주 합이 좋고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촌극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함축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갑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뒷담화들 멀끔한 외모만 가지고 의사로 착각했다가 저 뒤에서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의사가 아닌 걸로 그 사람이 의사인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웃으셨다 한 거예요. 그것도 웃기고 가서 축구 선수인가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저는 그 장면을 못 보고 자 여기 뭐 목걸이랑 팔찌라든 거 이런 거 다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최대한 릴렉스 해야 되니까 바지를 벗겨야겠지만 벗기면 창피하겠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네. 그 끝나는 그 의사 시퀀스가 진짜 웃겨요. 네, 이렇게 웃겨. 그리고 그 일본인 여성 승무원 역할 하신 분도 그 일본인 특유의 뭐 말하고 네. 응 하는 그 네. 여성 말투 이런 거 참 잘하셨고. 마른 수건 오네가이시마스 진짜 떠오르네요. 진짜 마른 수건 오네가이시마스에서 저는 진짜 뿜었어요. 입에 물고기를 뿜었어요. 네. 그럼 그거 하지 왜 좀 빅식했어? 빅식을 먼저 골라놓고 나중에 그걸 봤네.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뭐 롤러코스터는 네. 한 번 정도 저희가 네.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괜찮은 영화예요. 이거 이렇게 저예산으로 네네. 그리고 주연 배우인 정경호 씨는 진짜 외모만 봤을 때는 약간 아이돌 느낌 같은 게 있는 배우인데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영화로 다시 봤어요. 그래요? 네, 롤러코스터로. 네, 나는 이 신과 영화가. 함께에서도 그 삐걱거리는 그 배우들끼리 합도 안 맞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 막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눈물 막 관객들 짜내는 그 씬 있잖아요. 엄마 나 저 판사 됐어 막 이러면서 거기서도 연기 그 정경 아니죠. 정경호예요. 그 닮았네요. 정경호는 아니죠. 오이씨, 아니네. 네, 에이씨, 아니죠. 딴 사람이잖아. 나 네.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네, 아무튼간에 뭐 그러니까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기 잘해요. 대부분 연기 잘하는 상입니다 이게. 네, 연기 타입이에요. 네. 그 마스크들이. 하여튼 요 정경호 배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 씨발년 막 이렇게 연기가 네, 앞거입니다. 살아있어, 앞거입니다. 살아있어. 네. 예 그렇게 하고 시간 많이 갔네. 오늘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빅식입니다. Pakistan in the house? You're not from Pakistan. Overwhelmed by you. There's an infection. We put her in a medically induced coma. Loving somebody this much sucks. I know I was a terrible boyfriend, but I have changed. 빅식 기본 정보. 이 기본 정보 이제 다행히도 엄청 짧아요. 2017년 미국 영화고요. 15세 관람가. 장르 멜로 로맨스로 분류되어 있네요. 상영 시간 딱 떨어지는 120분 2시간입니다. 감독 마이클 쇼월터 누군지 모릅니다. 출연 쿠메일 난지안이라고 7, 8년생이시고 이 영화가 그의 실제 경험담을 그대로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연작으로는 의외로 뭐 실리콘밸리 같은 그 미드 시즌 1에서부터 4 여기 그리고 레고 닌자고 무비 요것도 괜찮은 거죠. 구스범스, 맨인 블랙 요번에 개봉하는 인터내셔널 크리스 햄스워스 얘거랑 태샤 톰슨 둘이 나오는 그러니까 괜찮은 영화, 그러니까 필모그래피는 나쁘진 않습니다. 작품성보다는 이명세가 있죠. 이 배우 처음에 이렇게 보고 저 데드풀 2에서 나오는 택시 운전기사 원에도 나오나요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구만요. 그거는 인종주의적 발언이죠. 아니 지금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인종주의적 발언. 근데 그게 비슷하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 줄 알겠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생겼을 법한 우리가 느낀 비슷함이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감안해 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쿠마일 난지아니. 네, 이분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배우 히로인이죠. 조 카잔. 한국인이신가 봐요. 83년생이시고요. 조이 카잔인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조이 카잔. 출연작은 레볼루셔너리 로드, 루비 팍스, 와리프, 프레지던트 메이커 등이 있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영화인데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봤던 게 없는데? 네. 많이도 나왔네 엄청. 네네. 주연 배우 두 분 모두 다 또 좀 소개해드리기도 죄송하고 안 소개하기도 좀 뭐한 그런 배우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죠. 뭐. 그리고 하나 저는 홀리 헌터 여기서 엄마 역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요? 홀리 헌터. 엄마. 그분이 홀리헌터였어요? 네. 이분 저 인크레더블에서 엄마 성우잖아요. 엄마 역할 맡은 성우. 여기서도 엄마로 나오고. 그거 몰랐지. 연기가 진짜 돋보여 여기서. 네. 네.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이분 사실상 여주인공이라고 봐야죠. 이 엄마가. 그러네요. 홀리헌터. 네. 뭐 봤지? 네. 이분 사실상 여주인공이에요. 조이 카자는 네. 시작하자마자 코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그 비중 있는 여자 캐릭터 중에 네. 이 어머니 이분이 사실 조카잔보다 한 발자국 정도, 한 반 발자국 정도 더 사랑스럽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조이 카자는 조금
귀여워요. 한혜주 씨 귀엽고 미소도 좋고. 네, 이렇게, 나 네. 미소가 별로던데. 네, 발랄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자분을 한 번도 못 사귀어 본 남자분이 처음 사귀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성 아유, 캐릭터예요. 왜 그래? 아니, 외모가 아니라, 왜, 제가 뭐가 돼요? 그런 말 하시면. 네. 아니, 난 아까 뭐 인종주의자도 됐는데, 뭐 한 번씩 되는 거지, 뭐. 요거 2개 살리든가 2개 씌우든가 하죠. 아무튼 간에. 그런 캐릭터예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런 영화고요. 사용 시간이 좀 긴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2시간이면. 네, 2시간. 네. 그런 내용이고, 뭐,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사랑이 허락되지 않은 파키스탄 남자 쿠마일, 파키스탄에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결혼에 실패한 전적이 있지만 사랑을 쫓는 미국 여자 에밀리. 우연한 만남이 계속되어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해 이별을 택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녀가 잠든 14일 동안 쿠마일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데가 시놉시스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큰 거 한 방이 좀 아쉽긴 한데 잔잔하게 끊임없이 웃겨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잡이 투잡 뛰는데 하나는 우버 드라이버고 하나는 스탠딩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면 다 했죠. 계속 웃기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 전반적으로. 근데 캐릭터에 골맞게 한 방 빵 터뜨리진 못해요. 얘도. 그런 영화입니다. 맞죠. 재미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저는 극장 개봉했을 때 봤거든요. 네네. 극장에서 극장 상영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갔는데 오랜만에 로코 중에 좀 잘 만든 거 봤다. 좀 억지스럽지 않고 과장스럽지 않고 로코를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그 슬랩스틱 같은 장면들 억지로 넣는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괜히 좀 부자연스러운 로맨스 같은 걸 막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내가 공감이 안 되는데 둘이 사랑한대. 근데 관객이 볼 때는 둘 다 이쁘고 잘생겼어. 그러면 수긍이 돼. 이런 거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근데 이거는 그런 장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일반인들 가져다가 놓고 했고 또 하나는 이 고급스럽다. 개그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귀족적이다는 얘기는 아니고 크게 부산 떨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웃기는 알아들으면 웃긴 뭐 그런 개그들로 이렇게 쭉 넣어 들어간다는 게 괜찮고 또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 하나하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급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빵 하는 장면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두 장면을 뭐 꼽자면은 여기서 좀 아빠가 좀 웃겨요. 아빠. 아버지도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개그를 담당하고 계시죠. 아빠가 좀 웃기고 아빠 장면에서 제가 몇 번 빵빵 터지는 거 있네요. 양가 아버지가 다 웃깁니다.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게 봤습니다. 뭐 아말지수나 뭐 이런 걸로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아말지수는 저는 일단은 문턱을 넣으면 그 비대한 문턱을 넣으면 7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70.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문턱 지수는 그에 상관한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문턱 이게 배우 봐서 이걸 누가 보겠어요? 이거 이 사람 데드풀에서 나온 운전기사 아니야 싶은 사람이 이렇게 메인에 올라가 서 있고 안 보지 안 보겠지. 근데 그래서 문턱 지수 굉장히 문턱 한 8, 90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다면은 저는 본다면 또 아말지수 한 90 정도 갑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고요. 엄청 재밌고 멋있는 장면. 그 스탠딩 코미디 하는 그 클럽에서 그 싸움 장면 같은 거는 좀 멋있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물론 못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단위 시간 안에 그렇게 뻑큐를 여러 번 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뭐냐면 쿠마일과 에밀리가 사귀다가 에밀리가 원인 불명 어떤 병에 걸려서 코마 상태에 빠지잖아요. 쿠마일이 그때는 이미 헤어졌어요. 둘이 문화 차이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쿠마일이 부모님한테 이 여자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부모님은 쿠마일을 싫어합니다. 얘기 다 들은 거잖아요. 에밀리한테. 저 새끼랑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하면서 나 몰래 그 선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쿠마일은 그 파키스탄의 그 문화 때문에 거기서는 번역을 애매해요. 정략 결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정략 결혼이라기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뭐 선 봐서 결혼하는 거. 그렇죠. 집안 어른들이 점지해주는 사람하고 일단 가장 큰 골자는 동족이랑 해야 된다는 거죠. 동족이랑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여자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집안끼리
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다. 뭐 그거 몇 번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결혼을 하려면 그 중에서 찾아서 결혼하는 거다라는 거지. 연애 결혼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력풀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골라야 되고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때 그 특정 사건이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은 저 중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에밀리랑 결혼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대사로 나오죠. 나는 1400년대 문화랑 싸우고 있다고 라고 그 둘이 말다툼하는 헤어질 때는 그 다음 대사가 웃긴데 요게 이 영화에서 한 3번째 정도 웃긴 씬이거든요. 뭐라든 나는 1400년 된 문화와 싸우고 있다. 넌 그저 고등학교 때 못생겼을 뿐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물어봐요. 넌 그저 고등학교 때 못생겼던 거가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아픔 정도밖에 없잖아. 나는 1400년대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문화를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받는 압박이 있다는 얘기지. 그 장면 좀 웃기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 개그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엄마가 그 싸우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손해 상태에 빠졌으니까 이 부모들이 어디 뭐 필라델피아쯤에서 온 것 같죠? 시카고로.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억 안 나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서 왔다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런데 와서 이제 딸은 코마 상태에 빠져 있고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부모들이 집에 들어가서 긴장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쿠마일의 그 스탠딩 코미디 쇼를 보면서 좀 긴장을 풀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하는데 그때 어떤 옆에 있는 딱 봐도 그냥 텍사스에서 온 멍청이처럼 생긴 백인 남자가 ISS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관객석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어머니 대응도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장면에서도 그 개그를 넣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 백인한테 옆자리에 앉아있는 백인한테 이 엄마 쿠마이를 안 좋아해요. 자기 딸한테 상처 준 애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헤어졌고 그리고 딸이 얼마만큼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적개심을 이렇게 감추지 않죠. 쿠마일에게. 근데 아빠가 그냥 에이, 좋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코미디 클럽 안에 같이 있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줌마는 저런 옳지 못한 근본적으로 부정의한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ISS로 돌아가라고 했는데요. 여보세요, 사람들, 여기 지금 ISS 모집책이 여기 있어요. 너는 ISS에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야? 왜 저 사람을 ISS로 가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따지면서 결국에 싸움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 장면에서 멋있더라고요, 네네. 아줌마. 맞습니다. 그렇게 멋있었던 거를 그 바로 씬이 바뀌면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 남자 둘이 당신 아까 너무 섹시했었어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에서 맞아 나도 섹시했어 하면서 같이 탁탁탁 하게 되더라고요. 에밀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비해서 어머니 좀 다혈질이라면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물이었단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지적인 아름다움이랑 멋있음이랑 뉴욕 액센트에 뻑이 가가지고 둘이 연애를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 아버지도 표면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딸의 엑스보이 브랜드였던 남자한테 기본적인 인종적인 적개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인데 그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좀 차별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에 있죠. 그 에피소드가 드러나는 장면이. 그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보잖아요. 처음 밥 먹을 때. 그게 정말 제일 웃긴데 그 장면 9.1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래는 그 장면도 웃겨. 이 엄마가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니까 그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쿠마일이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먹으려고 눈치 보면서 앉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렇게 부르죠.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불러놓더니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어떤 학습받은 매너 같은 건 있는데 뿌리 깊은 적개심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왜냐면 집에 다들 모여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소한 소일거리를 찾을 때 같이 게임이라도 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쿠마일한테 야 뭐 단어 게임이라도 할래? 끝말잇기? 네, 너 읽고 쓸 줄 알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 게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하는 단어의 끝 단어를 상대방이 그 끝 단어로 시작하기 어려운 단어를 말하면 돼. 그러니까 끝말잇기 규칙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쿠마일이 게리만요 하니까 네가 이겼어. 얘기하는 거니까 읽고 쓰는지도 몰랐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이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게서 이 아버지가 큰
큰 웃음들을 종종 주면서 적개심도 관객한테 이렇게 뿌려줍니다. 느낄 수 있게. 저는 이 아버지가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저는 이 아저씨가 계속 끊임없이 아재 개그를 시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쿠마일이 스탠딩 코미디를 한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야, 그럼 나도 한번 개그 해볼게 하면서 뭘 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이 사람 안 돼. 하고 말리는 게, 그 아저씨는 그 전부터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아재 개그를 막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내리는 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USB. 뭐 이런 식이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계속 시도했던 게 아닐까. 네. 그리고 911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궁금한데 그 어색한 자리에 또 주제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꺼낸 게 아닌가 아무 말이나. 이 아저씨는 아무 말이나 한다는 게 네. 나중에도 한번 또 드러나죠. 그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네. 911 거기 장면에서 쿠마가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웃겼다니까요. 걔 대답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거 가시죠. 요거 드세요. 요거. 자네 그 911 사건에서 어떤 입장인가? 911이야. 그래서 그 표정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하는 그런 황당한 표정이잖아요. 반대하죠, 당연히. 그럼 비극이었어요. 우리의 최정예 의원 19명을 잃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 네, 표정이 갑자기 밥 표정이, 먹다가 네. 숟가락을 탁 네. 떨어뜨리는 네. 막 그런 표정이 네. 딱 되는데 거기서 이 엄마 그 홀리헌터 연기 진짜 좋아요. 거기서 그 장면에서. 진짜로 딱 그 나이 때 물론 그 나이시겠 물론 그거 농담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나이 때 그 입장에 그 아주머니의 그 고루한 캐릭터 역할을 진짜 그대로 해내고 있어요. 안경도 코끝에 살짝 네, 붙여가지고 병원에서 모니터 이렇게 뒤다보다가 모니터 너머로 이렇게 고개 들어가지고 상대편 쳐다보고 할 때 네. 그때랑 네가 여기 도대체 왜 왔어? 라는 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쿠마이를 계속 이렇게 째려보는 씬 이런 씬이 볼 때는 좀 섬뜩하고 연기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너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그 피곤하게 신경 안 써줘도 돼. 고마워. 너는 이제 집에 가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그럴 때 바느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대충 눈길 안 주고 이렇게 너 집에 가 하면서 너 할 건 다 했어 하면 말하고 입모양만 가지고 얼락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입모양만 크게 이렇게 벌려서. 그 장면의 용기가 너무 좋더라고.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어. 네, 괜찮습니다. 네.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쿠마이의 가정에서도 아버지랑 형님이 또 꽤 웃기세요. 그 아버지 청바지 새로 샀다고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너도 나처럼 네. 스타일에 신경 써야 된다고. 그 형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남자라고 수염을 이렇게 형처럼 길러야지 이게 진짜 요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웃기거든요. 야구 연습장 가가지고 그 야구 공 치는 그 행태라든가. 그런 거 얼마나 웃겨요. 그 웃기고 네. 나는 그 형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이 집에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은 항상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는 모양이죠. 사는 건 따로 살아요. 네네. 하지만 토요일에는 맨날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그 자리에 항상 우연히 거길 지나가던 파키스탄 젊은 여자가 들러요. 사진을 자기 거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네. 그래서 누가 왔지 하고 띵동 초인종이 울리면 엄마가 나와서 문 열어주면 이제 선 보여주는 여자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쿠마일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얘가 저 여자친구가 입원해 있고 또 클럽에서 아까 말한 소동 같은 게 벌어져서 못 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그랬더니 집에서 선볼 여자는 와 있고 그분도 엄청 아름다우시던데. 저는 여기 함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걸 보는 이 작가님도 그런데 제가 굳이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배우는 외모도 상품인데요. 어쨌든 그 장면에서 쿠마일이 계속 안 오니까 핑계 근데 쿠마일은 언제 오죠 하고 그 선보러 온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지금 엄청 막힌대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늦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이상한 저도 경부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뻥 뚫려 있던데 하니까 그 형의 표정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 노래나 할까 하면서 어깨를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일어나는 그 씬이 너무 능글능글하고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저는 제일 웃겼던 거는 그냥 아까 말한 그 코미디 클럽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분쟁 씬에서 쿠마일 친구가 먼저 무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조금 등치만 크고 좀 바보스러운 친구인데 코미디 잘 못하고 스탠딩 코미디언인데 참 코미디가 안 되네. 근데 근데 관객들한테 호흡을 한다고 관객들한테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했더니 아빠가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셨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무슨 일로 오셨으니까
내 딸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왔어요. 그때 표정이 네. 확 어떻게 하면서 저쪽에다 이분은 어서 오셨어요. 딱 돌리는데 난 그 부분이 그 장면에서 너무 웃기더라고. 저는 쿠마일이 그 약속했던 식사 자리에 도착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건 때문에 도착을 못하고 여성분이 이제 쿠마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쿠마일이 왔었을 때 쿠마일 어머니가 엄청 잔소리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 뉴스에서 나온 열차 탈선 사고 때문에 너가 거기에서 사고 나서 죽었는 줄 알았다라고 하니까 쿠마일이 그 사고에 나서는 열차 안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열차 밑에 봤더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왜냐면 파키스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분이 픽 상하면서도 웃기는 거예요. 영화에서 파키스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그걸 그때 이해 못했는데 네. 지금 들으니까 열차 안에 타서 죽은 사람 말고 열차 바깥에서 지나가다 깔린 사람.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성할 게 엄청 많아요. 맞네요. 네. 결론이야 뭐 쿠마일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죠. 네. 처음에 적개심을 갖고 있던 부모도 쿠마일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쿠마일의 댐댐이라든지 그 진심 같은 거를 깨우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혼수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가 깨어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국엔 잘 될 거잖아 둘이. 근데 깨어나서 쿠마일이 나 잘못했다. 우리 가족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사랑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지만 네. 거부하잖아요. 이게 영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정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권의 정서는 노라고 얘기하면 노는 게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연락하지 마라고 하고서도 맨날 연락하고서 네. 다음날 또 만나고 이제 넌 안 볼 거야. 우리 이제 데이트 안 할 거야. 하고서 다음날 또 만나고 야 이제 헤어져. 이제 다시 연락할 일 없어. 하지만 나 추워 들어가. 내가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극정성 치성으로 아프면은 안 보이는 데서 개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딱 그 정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거 봐라. 치성을 그렇게 때리고 정환서라고 떠놓고서 그렇게 기도 드리니까 잘 되잖아. 이렇게 끝나거든요. 영화가요. 그래서 그 뒤는 좀 사족 같은 느낌이 있고 어차피 뭐 잘 될 건데 여자애가 거부하더라도 그 둘은 잘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대로 잘 되긴 하죠. 그리고 과정은 조금 지루합니다. 그 영화 전반부터 중반까지는 쿠마일과 에밀리의 부모님들 간의 어떤 관계 거기서부터 뭐 어떤 것을 깨닫는 쿠마일을 보여주고 영화 후반에는 혼수 상태에서 드디어 깨어난 여자친구와 쿠마일 간의 관계 회복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그렇게 끝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하셔가지고 어떤 거 말이죠? 그 no means no, 아, 네네네. yes means yes가 되려면 요즘 그게 좀 화두잖아요 사회에. 네네. 근데 no means no가 되려면 먼저 그것부터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좋으면서 싫다고 한번 그 뭐라고 해 튕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남자도 그런 사람 있고 여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저희 거의 한국적인 기본 정서죠. 왜냐하면 어른이 내밀 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거절, 괜찮아요, 됐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 예의인 거잖아요. 네. 그렇고 또 남녀 관계에서도 여자가 그 한 번 튕겨야지 좋아도 네. 그 안 튕기면은 매력 없대라고 하는 거를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여자들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은 튕겨야 된다. 또 그런 한 번 튕겼더니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막 그 고민 상담 이런 거 올라오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좀 그런 것부터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씬을 둘러싼 모든 정서와 모든 리액션이 이걸 정말 점점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뭔가 개선될 여지를 정말 제로로 만들어 놓는데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남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어봤는데 노라고 하면 좋으면서 왜 그래? 그리고 저쪽에서 예스라고 하면은 해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 먼저 고리를 끊어야 돼.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이거는 알이 먼저 끊든가 닭이 먼저 끊든가 동시에 끊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o means no가 되려면 좋아도 튕기는 거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좋아도 튕기는 게 영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좀 저는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좋으면 언론 좀 하지 왜 좀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문화인데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쿠마일이. 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집안의 허락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는 웬만하면 나는 그런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 쿠마일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압박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쿠마일을 보니까 좀 답답해요.
네. 사실상 이 영화를 보는 관객,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인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갈등의 소지는 쿠마일을 둘러싼 파키스탄의 답습하는 그런 문화들이고, 그리고 아픈 에밀리인데, 에밀리가 아픈 건 문화 때문에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방향이 뭔가 좀 악감정이라든가 저것만 해결했으면 하는 그 갈등의 방향이 대부분 좀 쿠마일의 걔네 동네 문화권에 좀 써있어서. 왜냐면은 쿠마일이 각본을 쓰면서 자기 반성적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동네 전격 제트 작전이 이제 TV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나 2편까지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개그 소재로 쓰면서 시작은 해요. 오늘 어젠가? 어제 저기 들으니까 김갑수 시인이 어제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랑은 명절에만 보는 관계로 살아라 라면서 그 효나 가족 관계가 지상 최대의 과제 아니면 자기 인생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서 작용해서 살아가는 거는 그거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취지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존나 공감합니다. 네, 공감을 하죠. 공감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 같이 그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기 힘든 세대들이 태반이라면 그게 또 말이 또 어느 정도나 와닿고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유시민 선생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성인이라고 하면 20살부터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경제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존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 부모들의 어떤 그런 과도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영화 보는 내내 그 지점은 굉장히 답답한 지점입니다. 네. 그 가족 안에 어떤 기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쿠마일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그 문화랑 또 많이 좀 연관되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가족과의 긴장 관계가 정점을 칠 때 한번 쓰는 도피처가 로스쿨 준비한다는 거 이거 한국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하던 성공하던 기대치를 올려놓으면 엄마 아버지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 의사 선생들도 그 동양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극동아시아 사람으로 여의사, 남의사 뭐 이렇게 나오고. 요즘에는 어떤 좀 기계적으로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첨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실제로 많으니까. 그러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넓히려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다 팔아먹으려면. 여기서 나온 그 주치의, 그 미국 여성인 주치의로 나오는데 그 의사 연기도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의사 같아. 그 가운 안에 그 치마에 런닝화 신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딸이 깨어난 이후에 그 쿠마일이 병실에 있고 부모들하고 다 같이 병실에 있는데 거기서 부모들만 이렇게 살짝 끌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잠깐 바깥으로 나와보시겠어요 하고 그 부르는 그런 장면에서의 연기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녹아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루저 친구들, 쿠마일의 이분들의 연기 또한 정말 루저 같고요. 아니야, 그 뚱뚱한 그 룸메이트만 루저지 나머지 루저 아니야. 왜? 저기도 초대받았잖아. 몬트리올 개그 뭐 콘테스트에도. 거기 이제 뭐 데뷔 못했는데 뭐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루저 친구 정말 루저 같습니다. 그 좀 다른 애들은 다 뉴욕으로 이주하고 그 루저 친구만 혼자 남을 때는 조금 좀 불쌍하더라고요. 네네. 현실을 왜 그런 식으로 반영해요? 영화에서 그런 데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쿠마일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겪으면서 혼수 상태인 동안에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과거에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집안으로부터 서로 배척받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했구나. 뭐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한다는 거겠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깨어난 이후에는 나도 이 힘겨운 싸움이지만 이제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서 또 하지만 그렇다고 또 가족이 너를 버리진 않았구나라는 또 해소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가족하고 완전히 척져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건네주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찜찜하거나 기분 나쁜 구석이 하나도 없이 싹 해소되고 끝나는 영화예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뭐가 영화를 보고 나서 앙금보다는 뭐 제가 어떻게 웃겼던지 그리고 그 특유의 인도 이쪽 분들이
영어 하시는 그 뉘앙스 그런 것도 상당히 귀엽고요. 아, 은혜들 이러는 거. 특히 엄마 영어. 네네네. 엄마 영어는 그분 아마 영어 잘하실 거야. 저 내가 볼 그럴 때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이주자 영어를 너무 잘 표현하시더라고. 우리 귀에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남들 보면 정말 어색한 사투리 같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귀엽고 네. 아버지가 이제 간혹가다 뜬금없이 던지는 내 사촌 누구 있는데 내가 그 사람 페이스북을 해킹해봤거든. 뭐 이런 미국 문화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한 이런 비인권적인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웃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버 어떻게 우버 들어와야 되나요? 우버 들어와야죠. 택시 기사들 어떡합니까? 그럼? 아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영화 내에서도 보여주는 게 이것도 한국 문화랑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서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어떤 연애의 최저 기준은 차주라는 거죠. 자차. 이 친구 우버 드라이버 아니었으면 이거 됐겠습니까? 안 됐지. 안 됐습니다. 그런 면이 좀 가슴 아프네요. 택시 기사님은 이거 뭐 뻔한 얘기 여기저기 사는 뻔한 얘기 같은데 일단은 산악금부터 어떻게 한번 그쪽으로 한번 총력을 한번 모아서 한번 그쪽 먼저 뚫어보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들어가 있는 국가에서는 택시 업계랑 다 마찰은 다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있고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소재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그 스탠딩 코미디언이니까 주인공 직업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버예요. 주인공이 우버 기사기도 하고 부업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떠날 때 쿠마일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잖아요. 네. 도시락 갖다 주러. 네. 어머니는 아직 화난 상태로. 네. 그때 타고 오는 차도 우버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버 홍보 영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현실에 던져주는 여러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네, 2탄 나오면 아마 자율주행으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죠. 물론이죠. 명절 기간 시간 많을 때 네네. 가족들하고 친척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내가 이 가족과 친척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화 보시면서 보고 싶은 것만 건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고라하시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그냥 웃긴 것만 보세요. 네. 그리고 진짜 웃겨요. 그 사이사이에 말로 웃기는 대사들이 진짜 위트 있습니다. 한 줄평 한번 하시죠? 네, 한 줄평. 네, 한 줄평. 빅식 한 줄평. 미녀 미남 없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자율주행 로맨틱 코미디. 오, 괜찮은데? 요거 걸어오면서 관통하는 소재 두 가지를 다 썼네. 그럼요. 아유 씨. 저는 재기 있는 대사와 벌거벗는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또상이었습니다.